연구원... 분석 개시. 소원자의 소원은 세상에서 사라지기. 바라는 것은 존재의 소멸 및 모든 사회적 관계 제거입니다. 실행 가능성 0. 인간을 해치거나 기억을 조작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리라고 해요. 아스칼의 파트너죠. 아스칼은 소원을 해석하고 상리는 소원을 실현하는 일을 해요. 방랑자는 역시 안목이 좋습니다. 상리는 믿음직스럽습니다. 분석 결론. 자기 부정과 자기 파괴 경향이 강하고 위험한 소원이므로 배려와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권장합니다. 아스칼, 이해 불능, 거부, 성취 부정, 피해 우려. 역시... 이게 바로 이 소원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사라지고 싶다는 소원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아스칼의 기본 설정에 어긋나거든요. 텍스트는 데이터와는 달라요. 데이터는 1차원적이지만 텍스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말과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이 정반대일 때와 마찬가지예요. 달나무집에 소원을 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죠. 이 소원의 주인인 효성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방랑자, 이 소원의 숨겨진 뜻을 찾아서 진짜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소원이 이뤄지면 소원의 주인이 기뻐합니까?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 일단 이 소원의 주인부터 찾아보죠. 제 기억으로 연구원 중에 효성이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마 이건 가명일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의 직업은 알았으니까 범위는 많이 좁혀진 셈이네요. 그리고 이 종이는 연구원에서 많이 쓰이는 메모장인데 다른 필기 자국도 희미하게 보이네요. 일종의 코드인 것 같아요. 이 코드는 제가 해독할게요. 그리고 같이... 잠시만요. 상류 수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스트 샘플 49의 핵심이 갑자기 제어가 안 되는 데다가 응급처치 모듈도 작동을 안 해서 과열 상태예요. 이러다간... 일단 작업실부터 봉쇄하세요. 바로 갈게요. 실험 기록은요? 단말기로 보내드렸어요. 네, 걱정 마세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이 연구원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쪽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네요. 방랑자, 이 효성이라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합류할게요. 일단 상리를 데리고 가세요. 조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코드 내용에 관해선 몇 가지 짚이는 데가 있어요. 일단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제안. 전방의 여성에게 효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효성의 말투, 문단의 특징, 소원 내용에 따르면 내향적인 성격으로 공공장소에서 쉽게 긴장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성의 행동 패턴과 유사합니다.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주인님은 상리에게 외적인 요소를 통해 인간에 대한 독단적인 정의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판단 결과 둘 사이에는 25.4%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리는 믿음직스러운 방랑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그만 로봇이잖아. 너무 귀엽다.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놀라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멀리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무슨 일 있나요? 날씨 데이터 분석 중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기압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감지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향후 몇 시간 동안 금주 지역의 60%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구나. 날씨가 안 좋네요. 미처 몰랐어요. 아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전 그냥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서툴러서. 전 절지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저요? 아, 이건 두루마리예요. 다음 그림에 대한 소재를 찾고 있어서요. 혹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해요. 금방 갈 테니까. 스케치나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그림을 그리는. 혹시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효성이라는 가명을 쓰고 내성적인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짐작
동작하는 사람이 없네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 발이 넓지 않은 데다가 상대하는 사람들이라곤 보통 그림을 사는 고객들이라서요. 그래도 이제부터 눈여겨볼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전 먼저 가볼게요. 그럼. 동의합니다. 효성을 언급했을 때 여성의 행동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연구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지도. 조건에 부합되는 신문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대상의 신원, 화서 연구원 실험과 연구원, 효성 또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권장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라. 걱정 마십시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면 적당히 재미있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잡생각만 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포럼 봤어? 요즘 유행어도 생겼다잖아. 무슨 심야 정서 증후군 이랬나? 단어 조회, 심야 정서 증후군. 유행어 중 하나로 현대 젊은이들이 과도한 업무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증상으로는 교류 기피, 업무 거부, 불면,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효성의 소원 개시 시간 및 정서 상태와 87% 일치합니다. 어제 다른 과 사람들이 이걸로 휴가 신청서도 냈대. 근데 주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참 좋은 세상이다. 별게 다 병이 되니까. 진짜 부럽지 않냐? 아무튼 휴가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꿈도 못 꾸잖아. 연구 결과 없으면 잠도 못 자는데. 그런 말도 있었어? 난 평소에 포럼을 잘 안 보니까. 아무튼 요즘 다들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남은 건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웃고 다녀.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참나, 진짜 너 같은 소리만 한다. 이럴 때도 기운이 넘치네. 그럼 난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 나머지는 부탁한다. 저기 아까 계속 저희 얘기 듣고 계셨죠? 실례지만 무슨 일로 그러시죠? 잠깐, 설마 당신은 몸으로 잔상을 흡수한다는 방랑자 아닌가요?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혹시 물어보고 싶으시다는 게 잔상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효성이라 특이한 이름은 아닌데 연구원 중에선 들어본 적이 없네요. 혹시 다른 정보는 더 없나요?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심야 정서 증후군과 효성을 공동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17건의 관련 내용이 조회되었습니다. 효성이라는 아이디로 게재된 포럼 코멘트 중 일부는 오늘도 또 하루. 잠깐만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머신 협약의 레드라인 조약에 위반된다고요. 협약 검색 중. 조약 위반 혐의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자폭 기능 카운트다운.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좋은 기능이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효성은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당 건은 대상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해해요. 근데 이 로봇 낯이 좀 익은데 설마 달나무 집에... 아, 괜찮아요. 이해하니까. 원심 분리기에 세팅한 시간이 다 돼서 전 먼저 돌아가서 샘플을 봐야겠어요. 효성의 정체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새로운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맞아. 포럼에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 다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재범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높은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대방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엿듣는다고? 설마. 해당 연구원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제야 믿음직스럽네요. 상리는 항상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 역시 들켰네요. 그래도 마침 당신들을 찾고 싶었어요. 도청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찾고 계신 사람에 관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서 소원을 이뤄주려고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정체는 모르시는 거죠? 아, 나쁜 뜻은 없습니다. 전 국진이라고 해요. 효성의 친구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벌써 그 친구를 본 적이 있고요. 맞아요. 역시 눈치채셨군요. 그 친구도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짐작했을 테니까 핑계를 대고 급하게 떠난 걸 거예요. 아직도 습관처럼 도망친다니까요. 효성이 재범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땐 저도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랑 같이 자랐고 공부도 했고 연구원도 함께 들어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항상 빛이 나는 데다가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발라서 항상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졌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효성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아챘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말투였으니까. 제 쪽에서 먼저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재범이 쪽에서 항상 말을 피했고 거기다 절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함께 연구하던 프로젝트도 관뒀고요. 아, 오래전 에코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심하지는 않지만 후유증이 좀 남아서 정밀한 기기는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던 프로젝트도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절 멀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재범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전 그 녀석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알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꼭 이뤄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지도 알고 싶고요. 국진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랬구나. 설마 제가 다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 소원을 적어놓고 현실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다니. 전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의 전 재범이랑 좀 서먹해졌어요. 하지만 방랑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재범이는 어릴 때부터 에코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관심이 많았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도 에코에 관한 실험을 계속해왔어요. 그렇게나 에코를 좋아했는데도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게 됐죠. 만약 그 친구의 진짜 취미부터 공략한다면 당신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 친구의 진짜 소원을 알게 된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방랑자, 그쪽은 어때요? 로그 전송 중. 전송 완료. 좋아요. 지금까진 순조로운 모양이네요. 짧게 말하죠. 저번에 말했던 코드가 뭔지 알아냈어요. 바로 에코예요. 예전에 재범이 필요로 했던 3개의 에코 실험 샘플 데이터였어요.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재범의 파트너였던 국진이 이 에코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얼마 후 재범은 그 프로젝트를 중단했고요. 이 데이터들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저도 이쪽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류하도록 하죠. 그럼 먼저 에코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나에게 맡겨줘요. AB 목표물 탐지. 임무 수행 완료. 방랑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방랑자네요. 신호 송신 정상. 좋았어. 이건 상리의 기능 중 하나예요. 이걸로 당신과 동행할 수 있죠. 원격으로 상리를 조종해서 녀석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행동까지 동기화해서 당신과 계속 소통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연구원 동료들 앞에서는 재범도 마음을 열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지는 않지만요. 늦지 않게 출발하죠. 뭐 때문에 또 오신 거죠? 효성이라는 사람은 아직 못 찾은 건가요? 그게 무슨... 이건 에코 테스트의 실제 데이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다니...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얻은 거죠? 상리와 방랑자는 에코를 연구 중입니다.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에코 분야의 전문가인 재범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관둔 지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게 뭐죠? 도출된 물리 데이터를 보면 운동 수치가 너무 많아요. 에코가 환경에 적응하는 원리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숫자 표준값을 대조해 봤을 때 적합 개수가 1에 근접하는 데다가 가설 방향도 틀리지 않았어. 보면 볼수록 이 데이터들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나도 이 데이터 저한테 팔면 안 되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봤자 저 혼자서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은 친구나 에코 연구에 대해 항상 미련이 있었습니다. 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 실험은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직접 끝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희는 달나무 집에서 당신이 빌었던 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진짜 소원이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료와 함께 계속 에코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죠. 상상도 못했네요. 제 소원을 진짜로 들어줄 줄은. 네, 제가 바로 효성이에요. 밤에만 불평을 늘어놓는 루저,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전문가죠. 저는 한때 동경하는 연구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진짜 천재였지만 전 녀석을 따라잡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죠. 함께 에코 분야의 한계까지 연구하자고 약속했고 비명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믿었지만 제 실수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잃게 됐어요. 그리고 마땅한 샘플도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그 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친구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요. 제가 테스트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기간 동안 전 녀석을 단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고 팀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됐어요. 테스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친구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이 모든 게 어쩌면 헛수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전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서 관심도 없는 일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매일 밤마다 저는 후회했어요. 제가 에코 연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집념이 저를 괴롭혔지만 전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집념이라. 이제 적당히 좀 해.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탓만 할 건데? 국진, 네가 어떻게... 난 항상 너랑 같은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한 번도 널 원망한 적도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데까든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내가 용납 못하는 건 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하지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난 정말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날 피할 줄은 몰랐어. 그래, 어렸을 때부터 넌 이 모양이었지. 해결 못할 문제 앞에선 늘 도망치려고만 했었잖아. 미안해. 과학 연구의 정점으로 향하는 여정에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군요.
저희가 없어도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효성의 소원이 이상 데이터의 근원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빠르게 첫 번째 소원을 이뤄줄 수 있었네요. 그럼 먼저 돌아가죠. 방랑자, 전에 달맞이 야시장 노점은 사람들의 소원과 취향에 맞게 꾸며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받은 소원을 보니까 괜찮은 테마들이 몇 개 떠올라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